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 되는 신혼부부 돈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돈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트러블 없이 어떻게 하면 돈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부부들이 돈 관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각자 돈을 관리하거나 서로 공동으로 통장을 합쳐서 돈 관리를 하거나, 저는 이 중에서 서로 자산을 모두 공개하고 월급을 공개하고 함께 돈 관리하는 것이 무조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서로 각자 돈 관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알아서 돈 많이 모으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돈 관리를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남편은 아내가 잘 모으겠지, 아내는 남편이 잘 모으겠지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서로 소비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서로 각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따로따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은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만 원이 1년이면 1200만 원이지만 따로따로 모으던 걸 합쳐서 200만 원을 모으게 되면 5개월만 모아도 1000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100만 원씩 작은 단위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200만 원씩 큰 단위로 돈을 모으는 게 성취감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돈 모으는 재미가 생겨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처녀 총각대 소비 패턴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 들 곳이 정말 많아요. 교육비, 주거비, 노후 대비 등등 돈이 드는 이벤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둘이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바로 서로의 통장과 월급을 공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아놓은 돈이 적거나 월급이 적다고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두 부부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자산을 공개했다면 자산을 공개한 상태에서도 또 세 가지로 돈 관리하는 방법이 나뉩니다. 아내가 관리하느냐, 남편이 관리하느냐,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자라고 합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서로 둘이 공동으로 한번 돈 관리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아내가 잘하고 있겠지, 남편이 알아서 잘하겠지, 남편이 알아서 아끼겠지, 아내가 알아서 아끼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역할을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나 신용카드 관리는 한 사람이, 남편 또는 아내가 맡아서 하고 월 말에 사용한 내역들을 총 통틀어서 서로 공유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관리를 해야 되냐, 남편이 관리를 해야 되냐. 이건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두 분 중에서 약간이라도 경제관념이 조금 더 있는 사람, 숫자 계산이 좀 더 빠른 사람, 이런 분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아내든 남편이든 한 명이 전담해서 통장 관리를 하기로 하고 통장을 합쳤다면 그 다음에는 서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가계부 열심히 쓰다 보면 알아서 돈이 모이겠지 하는 아몰랑 마인드로 계속 살다 보면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꼭 부부가 서로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저는 결혼하기 직전에 남편에게 20, 3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은 뭐든 좋아 하는 성격이어서 미래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장 강한 제가 먼저 나는 노후에 30평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는 살고 싶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내가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못 사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도 해주고 싶고, 내가 아팠을 때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없다 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희의 공동 목표가 되었습니다.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겠다,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서로의 목표를 향해서 절약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통장을 합쳐서 관리를 해라 라고 추천을 드리면 우리 남편 또는 아내는 통장을 공개하기 싫어해요, 월급도 얼마인지 안 알려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배우자에게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이러이러한 노후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절약하자, 아껴, 이렇게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먼저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만 무조건 밀어붙이다 보면 상대방도 무조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와 충분히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은 그런 노후를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노후에 30평대 집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면서 살려면 지금부터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그런 미래를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돈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에게 우선 이렇게 맡겨봐라. 내가 열심히 돈 관리를 해서 절약을 해보겠다. 불가능한 미래처럼 보이지만 같이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빈곤한 노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만약에 열심히 계산도 해서 우리 열심히 살자라고 이야기해주면 분명히 상대방도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약하고 싶은데 절약을 좋아하는데 배우자는 협조를 안 해요 하시는 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당장은 안 먹힌다면 계속해서 나 스스로 절약하는 모습을, 가계부를 열심히 쓰고 돈도 아끼는 모습을 몇 년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배우자가 절약에 동참을 해준다면 그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말을 꼭 해보세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배우자의 마음도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협조를 얻었다면 매주 또는 매달 현 상태를 꼭 배우자에게 보고해주세요. 적어도 매달 이번 달에는 항목별로 얼마를 썼고 이것은 저번 달보다 많이 쓴 거다, 적게 쓴 거다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번 달은 소비가 얼만큼 줄었고 저축은 얼만큼 늘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절약을 하다 보면은 1년이면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고 10년이면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돈 관리는 한 명이 하지만 다른 한 명도 소외받지 않고 돈 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받기 때문에 절약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되고요. 돈 관리를 하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서로의 공인인증서 번호를 공유를 했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 남편이 워낙 금전적인 부분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처음부터 제가 돈 관리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번 달에 돈 지출을 얼만큼 했고 신용카드가 있다면 신용카드는 얼마를 썼고 대출은 얼마를 갚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계부 쓸 때 제가 나 이렇게 열심히 아끼고 있다, 열심히 힘들게 가계부도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신랑에게 생색도 냅니다. 남편은 이렇게 제가 열심히 돈 관리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막연하게 답답하거나 아니면 답이 없어서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아직 저희가 원하는 미래를 완성하려면 매달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미래라고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만큼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막막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선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 되는 신혼부부 돈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부부마다 모두 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부부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부자 되는 돈관리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